1988년 제가 처음으로 론과 결혼하고 그의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저에게 첫 번째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는 출애굽 사건 전후의 파라오들이 누구였는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일은 고고학자들과 학자들이 밝혀낸 정보를 바탕으로 그의 생각을 문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출애굽 당시 어느 왕조가 통치했다고 믿는지 말해줬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시기보다 훨씬 더 긴 기간에 걸친 긴 왕목록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론이 제게 모든 것을 바꿔놓을 만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연이어 나열된 많은 왕들이 사실은 같은 인물이 두 가지 다른 위치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 다 파라오이지만 한 명은 황제 파라오이고 다른 한 명은 공동 통치자 파라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을 수 있었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이 인물은 투트모세 4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 사람이 총 8개의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칭호를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 중 하나가 아메노테프 3세였고 또 다른 하나가 투트모세 4세였으며 이 외에도 여러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홍해에서 죽은 파라오의 장남이 바로 어린 투탕카멘, 즉 투탕카멘 왕이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그가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들 했습니다. 그의 얼굴 한쪽 뺨에 벌레에 물린 듯한 자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보를 공개한 이후로 이제 그들은 투탕카멘이 두개골 밑부분에 가해진 일격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탕카멘을 발굴할 때 그에게 있던 모든 보석을 벗기려고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의 목을 부러뜨리고 해골에서 머리를 분리해서 목걸이 같은 것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그들이 보여주며 그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외상이 생긴 이유입니다. 이건 또다시 사탄이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의 무덤에서 나온 증거만 봐도 그가 죽었을 때 뭔가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무덤은 분명히 왕족, 더군다나 왕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 안에 있던 주요 유물들도 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관과 다른 물건들에 적힌 이름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미라는 완전히 탄화되어 있었는데 이는 미라 제작을 담당한 사람이 매우 급하게 아마도 매장 직전의 현장에서 미라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목에 둘러진 수레국화는 3월과 4월에만 피는데 이는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던 정확한 시기입니다. 장자의 전쟁은 성경의 기록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도 성경의 어떤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던 바로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소개합니다. 모세를 구출한 바로의 딸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녀가 왜 모세를 12살이 될 때까지 궁전에서 함께 살게 할 수 없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인물이었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네무트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었고 이 인물은 모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성경의 모든 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왕에게 미혼인 딸이 있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보통 그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사실상 아이일 때 결혼을 시켰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하트셉스트라는 이름의 바로의 딸이 있었고 그녀는 분명히 결혼도 약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네무트가 바로 그 인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곧 알게 된 사실은 대부분 아마도 95%의 학자들, 심지어 성서학자들조차도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린 이주였다고 믿습니다. 제가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하게 순수한 데이터는 원래의 발굴 기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학자들이 자신들의 해석을 사실인 것처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등장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도 증거에 대한 해석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해석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동료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곧 그 해석이 전문가로 여겨지는 같은 집단, 즉 원래의 데이터 해석을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처음 연구를 시작한 지 32년 만에 저는 장자의 전쟁 Battle for the Firstborn이라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이르는 과정까지 출애굽에 이르기까지의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한 론의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여리고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증거로 마무리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출애굽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어둠과의 싸움에 큰 빛을 비춥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완전한 정확성에 의심을 품게 하여 큰 피해를 입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론이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이 연구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작가도 학자도 아니었기에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론과 저는 모두 우리 창조주께서 진리를 진화론자 학자나 역사가들에게 의존해서만 알 수 있게 하시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말해줍니다. Battle for the Firstborn in ronwyatt.com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있는 책 사진을 클릭하시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킨들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이 책을 판매하지만 ronwyatt.com에서 구매하시면 저희가 웹사이트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론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